자, 우선 그 계산 문제는 좀 어려운 거 나올 때 풀 거고, 저 뒤에 응용 파트는 그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 먼저 볼게요. 그래프. 제대로 그래프. 제대로 하자 해서 제대로 시리즈로 하려고 했는데. 자, 책 96페이지 봐주세요. 자, 앞부분은 살짝 그 약간 좀 뒤에서도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감안을 해서 할게요.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 앞에 제가 들어있죠. 제대로. 자, 우선 1번 한번 살짝 보시면 1번 96페이지. 자, 이건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할 건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슈퍼마켓에서 설탕 100g을 500원에 판대요. 그러니까 그람당 5원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설탕을 100g, 200g, 500g 포장 단위가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양을요, 그람당 5원에 이렇게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수요량이죠. Q라고 할게요. 그냥 X로 하는데 그냥 좀 X로 하면 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그람당 파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당 1g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요 높이가 바로 뭐냐면 가격이 5원 하니까 5원 이렇게 부과되는 거죠. 하나 할 때 5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람당 파는 거니까 두 개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팔면 5원짜리 두 개 파는 거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5 하면 10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게 뭐 5개 팔면요. 점점점점 5개를 팔게 되면은 5 곱하기 5 해서 이게 이제 25가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할 텐데 요게 바로 이제 판매 수입과 관련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판매 수입. 살짝 키핑 해두세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요거는. 자, 여기서 뭐 수평이 돼야 되고요. 살짝 2번.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가 예산선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소비가 즉각 증가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소비를 팍팍팍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된다.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소득이 증가하면, 이건 좀 뒤에 할게요. 내가 소득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번 소득이 M인데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살짝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100원이었는데 요 가격이 5원이었어요. P가. 그럼 소비량은 20개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지출액이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지출합니까 할 때 우리는 소비자 이론에서 돈을 다 쓴다는 걸 가정해요. 그래서 이게 소득 크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200으로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100원에서 200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선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즉각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그냥 5로 그대로 있고요. 이게 40으로 즉각적으로 이만큼 증가했다는 게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40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항상 그냥 5로 일정하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살짝 이건 키핑해 두세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자, 다음에 그 3번 볼게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요거 그냥 살짝 넘어가세요. 그냥 요거.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즉각적이라는 게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예를 들려고 그냥 살짝 한 거고, 요 식을 딱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격이. 얘가 바로바로 이렇게 소비량, 이게 소비량이죠. Q가 소비량 이게 바로바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은 가만히 있고 소비량 다 전부 다 소비량으로 이렇게 다 가는. 아니면 다시 할게요. 이걸 또 변화율로 표시해 볼까요? 변화율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다양하게 풀어요. 소득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델타, 이거 TR은 P 곱하기 Q라는 거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거 소득의 변화율은 P의 변화율인데 P는 상수예요. 고정돼 있어요.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즉각적으로 그게 소비량으로 바로 갑니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 값이 가격의 변화율 값이 빵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5로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1번, 2번 똑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이건 좀 어려워도 넘기세요.
다음 반면에 3번에 보시면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X의 생산자는 일정한 양의 X를 공급하게 되는데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우상향하는 그런 수요 곡선을 보이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이게 거기 보시면 D가 이렇게 있죠. 그 D 이렇게 그냥 D니까 D로 할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자가 이제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키려면 상품 가격도 같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1, 2, 3번은 조금 우선 키핑을 해두세요.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은요. 어떤 식당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데요. 우하향하는데 상품 한 단위를 판매하는데 포장 비용이 1원이 소요되고요. 약간 바람잡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이 식당의 총수입에서 포장 비용을 제한 금액이 거의 밑줄 치세요. 총수입이 최대가 되도록 가격을 측정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봤었죠. 요 그림 미니 그림으로 할게요. 옆에다가 해도 되고 밑에 해도 되고 자, 이게 수요곡선 우하향은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총수입을 표현하면은 밑에다가 Q를 놓고 여기다가 TR 뭐 이런 식으로 놨었어요. 아니면 하나 그림 더 그릴게요. 여기는 수직쪽 맞추려고 PP 저거랑 맞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TR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림 여기 P 여기 있고 이 연습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데 축이 2개인데 이거 요럴 때 조금 잡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이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QQ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맞춰서 그랬죠. 우리 책에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고 여기가 탄력성이 1인 부분이죠. 정 가운데 부분이 드르륵 여기도 탄력성이 1인 부분이에요. 드르륵 이렇게 1인 부분은 정 가운데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 길이가 같은 부분에서 탄력성이 1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탄력성 1인 부분에서가 총수입이 극대 이렇게 됐고 한계 수입도 빵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총수입이 극대되는 것은 탄력성 1인 요거 길이가 같아지는 부분 요거 길이가 같아지는 부분 그때라고 그랬어요. 자, 정리를 하면 자, 총수입 TR이 총수입인데 총수입이 극대되는 부분은 극대는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서 얻어지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성 1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1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격이 변했을 때 약간만 변해도 소비량이 무한대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요. 수평선이 끝이 없는 것처럼 쫙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에요. 수직.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Q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예외적인 경우고요. 또 하나의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직각상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각상곡선 하면 평균과 한계 그것도 그냥 연습으로 하세요. 여기 어느 한 점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랑 원점에서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지 사실 지붕 맞댄 거랑 똑같은 형태. 이런 경우가 탄력성이 항상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언제나 탄력성이 1이 되는 그런 수요 곡선은 이렇게 직각상곡선 수요 곡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얼핏 보면 그냥 간단해 보여서 그렇긴 한데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미리 예습하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그거만 잘 복습하시고 안 풀고 넘어간 거 있죠. 그럴 때만 그거 복습용으로 하시지 미리 막 예습해서 보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그냥 또 그 시간에 또 회계학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회계랑 뭐 세법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경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상법이나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좀 잘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자신이 좀 없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보면 금방 되살아나긴 하는데 회계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자, 5번은 이제 거미집 모형 관련된 건데요. 거미집. 집값 파동이나 농산물 파동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XJ에 대해서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전기의 가격 T-1기의 가격 요거 그냥 T라고 쓸게요. T기에 얼마나 생산할까 하는 사람들은 작년 보고 공급량은 가격 보고 결정이 되고요. 물건을 T기에 소비하려는 사람은 지금의 가격이 얼마지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뒷북을 쳐요. 보면. 그러니까 뒷북 치는 거 중에 하나가 이공계. 옛날에 또 막 안 가고 문사철해서 입문해서 스티브 잡스가 한마디 했더니 또 문과 가서 철학 뭐 이렇게 막 노노맹자 보다가 노노맹자 봤는데 뭐 어쩌라고 그냥 아무거 없거든요. 그게 계속 아파요 청춘이. 그래서 뭐 하지 했더니 그냥 공대 가라 또 이래요. 공대 가니까 또 일자리는 이제 바로바로 취업하니까 그래서 또 뭐 드론 만들고 코딩이 중요하다니까 또 코딩 그 뭐 왜 해요 코딩을. 그 저희 때도 뭐 프로그램 짜는 그 중고등학교 때 뭐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하는 사람만 좀 해도 돼요. 그냥 기초적인 코딩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래요. 그냥 PPT나 워드 치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그냥 맛보기만 좀 그냥 바이올린 피아노 치는 거랑 비슷해요. 나 피아노 좀 쳐봤어. 뭐 그거 갖고 뭐 자기 취미 생활 하는 거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공대 이렇게 하면은 또 공대를 다 이제 가요. 너도 나도 공대 가고 공대 뭐 나쁜 건 아니죠. 공대로 쫙 갔다가 지금 취업이 잘 된대. 근데 이제 지금 취업해가지고 4년 후 걔네들이 공대 졸업해가지고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뭐 일자리가 엄청 많아지지 않으면 그럼 이제 다 그 사람들 힘 괜히 공대 왔네 또 이래요. 그럼 밑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대는 가면 안 되겠구나. 저 위에 선배들이 다 망했으니까 그럼 또 공대 안 가고 또 문과를 막 가요. 그럼 이제 공대가 줄어들게 되면은 걔네들이 또 졸업할 때는 공대생 졸업생들이 없으니까 또 이제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었죠. 근데 많이 만들어놨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배출을 못하는 거야. 그럼 또 공대 애들이 몸값이 올라가면 또 이제 그때 중3 애들은 나는 공대생이 될 거야. 그럼 로봇만 이러니까 계속 뒷북.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기출문제도 얘기하는데 공부할 때 올해 시험 나온 거를 보고 또 막 또 공부해요. 아니 올해 나온 스타일은 또 약간 문제는 또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쭉 이렇게 한 5년치는 봐야 돼요. 5년치 정도. 그래서 차라리 5년치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제일 가깝냐면 그 더 5년 4년째 되는 그 후 그게 좀 비슷하겠지. 그냥 작년 거에 작년 이거 나왔으면 막 하고 막 약간 뭐 그렇게 계속 한 박자 늦게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나중에 할 건데 꾸르노 모형 할 때 베르트랑 반응 곡선 구하는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할 때 그 모의고사도 내고 막 했어요. 근데 뭐 이거 왜 하지 하면서 안 풀더라고. 근데 그게 그다음에 시험 나왔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막 또 그거 하더라고. 근데 작년엔 그거 수업 조금밖에 안 했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또 아무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보면 수험생들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또 뒷북치면서 뭐 중요한 강약을 조정 안 하니까 공부 많이 하는데 또 점수는 망했어요. 뭐 늘 또 뭐 그런 학생들 꽤 있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만 잘 하세요. 아셨죠? 그럼 자꾸 딴 데 막 눈 돌리지 마시고 이 시험은 그냥 무슨 뭐 책이 잘못됐거나 강의가 이상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자기와 그냥 게임하는 시험이에요. 옆 사람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옆에 가면 이제 심심하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바람 잡아서 야 뭐 이거 1특을 들어야 돼 뭐 계산 뭐를 들어야 돼 하면은 그냥 들으세요 혼자 너나 하고 여러분들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 괜히 귀 쏠깃해가지고 뭐 어디 가면 우르르 가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회계사 이쪽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심지가 굳어가지고 좀 잘 이렇게 우르르 안 하는데 자꾸 이제 시험의 레벨이라고 할까? 레벨이라고 하긴 좀 그런 건데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약간 자존감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쪽은 누가 한마디 탁 이렇게 바람 던지면 막 확 쓸리고 그러니까 뭐 맨날 호갱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돼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뭔가 정보하는 어때? 여기가 무슨 정보전 싸움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지. 옛날에 사법고시 같은 거 할 때 2차 시험 보면은 문제가 막 책은 이만큼 봐야 되는데 거기서 한 3문제. 여러분도 물론 2차 볼 때는 뭐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재무관리 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학회에서 무슨 뭐 그런 거 누가 들어갈지 그런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좋은데 1차는 그런 거 없어요. 40문제에서 객관식인데 뭐가 정보전 싸움이에요. 그냥 1차는 그냥 누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반복했느냐 그 싸움이고 2차는 약간 그러니까 운이 좀 작동돼요. 내가 막 이쪽을 팠는데 또 강의하시는 분이 막 A만 가르쳤는데 B가 나왔다. 그럼 또 그냥 뭐지? 뭐 이렇게.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막 B 공부해요. 그럼 그 다음에 A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2년 유예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자기가 정도를 걸어서 A급 나오는 문제를 막 공부했는데 혹시 B급이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거야. 그 다음에는 A급이 나온다니까?
그럼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또 다 근데 B급으로 가. B급 가서 막 공부하다가 또 A급으로 나와. 정상적인 기본적인 재무관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나 B급까지 공부했는데 그게 과하게 공부한 거지. 물론 합격은 해요. 그것도 비효율적이죠 뭐. 그러니까 늘 그래요. 그래서 재무관리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나중에 하실 텐데 그 재무관리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푸나요? 했더니 그냥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그냥 꼭 풀어야 될 문제만 풀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그냥 전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냥 풀기 쉽지 않대요. 시간 제한 안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에 있는 정도를 그냥 걸으시면 어쨌든 이 상대평가니까 그게 다 붙는다니까요. 근데 안 그러면 또 막 해가지고 증명하고 논문 보고 막 그거 왜 봐요? 그걸 재무관리 하는 사람들도 안 보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거미줄 모형은 자꾸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 자, 우선 위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거기 5번. 이제 밑에 그림은 사실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위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수요 공급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이 좀 약간 이렇게 가파르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좀 이렇게 완만해요. 자, 아이디어만 보세요. 아이디어만.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니라서 아예 수업을 안 했어요. 거미줄 모형도. 근데 하는 이유는 이제 그래프를 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런 괴물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만약에 공대 학생이라고 할게요. 공대에 대한 공대 인력과 관련된 시장이라고 할게요. 노동시장이요.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공대에 대한 알파고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팍 늘었다고 할게요. 이게 늘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은 여기 제로예요. 아이디어만 보세요. 자, 야, 공대 나온 사람들 빨리 필요해. 인력이 필요해.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단계는 뭐예요? 갑자기 필요하다 해도 공대생 많이 뽑아도요. 졸업하려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비탄력적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기에는 극단기에는 수직이에요, 수직. 사람을 늘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Q0에서 몸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와, 공대 나오면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팍 올라갔다가 그럼 이 가격에서는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P1이라 할게 P1에서는 수요가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까지 간다니까요. 또 너무 많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딱 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다시 어떻게 하면 4년 후에는 공급이 이게 아니라 단기 공급 곡선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의 단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버려요. 여기까지 대량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노동자로 보니 노동자 팍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요건 이제 잊으셔도 돼요. 쭉 충격을 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거고. 0에서 팍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초과 공급되니까 가격은 그 다음에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밑에서 보세요. Q1 상황에서 보면 수요 곡선은 공대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은 이만큼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만큼이에요. 그 뭐야? 이거 내가 괜히 갔잖아. 생각보다 열정페이만 주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이 확 이렇게 공급량이 이제 요거에 맞춰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쭉 해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공급량이 다시 또 여기서 드르륵 해서 이렇게 또 다시 여기까지 갔다 또 다시 줄었다 이렇게 되고 계속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선 다시 또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렇게 수렴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거 아이디어는 뭐냐면 장기에는 공급 곡선이 그나마 좀 탄력적이어서 우상향하는데 단기에는 수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걸 만약에 혹시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 충격 있다가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늘어났다 이렇게 그냥 거미줄 모양 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살짝. 그게 이해가 되시면 더 좋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라고 할게요. 가격이 처음에는 여기에요. 가격이 여기 있다가 여기 제로점이에요. 그 다음에 한 해 지났더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T기에다가 1기 올라가면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 가격이 또 여기에 매핑돼요. 그렇죠? 재미는 있죠. 그림 그리고 한번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가격이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점차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수렴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컨버전스 하는 거 모양을 나타내요. 이거는 가격. 이거는 시간. 그래서 시간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지나면서 점차 가격이 수렴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처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완만해요. 저거는 좀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비탄력적이잖아요. 수요가 오히려 이렇게 가파르다 할게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할게요. 제로점에서 시작했어요. 제로점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쯤에서 할게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역시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빙글빙글 돌리는데 이게 오히려 수렴하기보다는 자꾸 여기가 균형인데 균형보다 멀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점차 더 커지게 되는 이런 것을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발산. 이건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려면은 요거 두 개 차이를 보세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굉장히 완만하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릴 때 발산하게 되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 기울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리게 되면 수렴하게 된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만 살짝 보세요. 수요 공급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6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마약 중독자는 어떤 가격에서 거래하던 마약을 구매하고 중독됐네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마약 공급자는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하려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공급하려는 사람들 마약의 수요자는 어떻게 돼요? 마약에 중독됐으니까 가격이 비싸건 싸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왕이면 가격이 올라가면 무릅쓰고 막 생산 공급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쪽, 수요 곡선은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보시고 자,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7번은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가 Q가 돼 있고 P가 돼 있으면 이게 기준이 수직축과 수평축 요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두 개 축으로 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균형인데 만약 가격이 만약에 P1이라고 할게요. 그럼 P1 수준에서 딱 보면 눈을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과 공급,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가게 되겠고요. 물론 가격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쭉 보시면 P2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격 P2에선 옆에서 밑에 보면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10명 이렇게 있잖아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이게 내려가면 다시 원래 상태로 조정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1일 때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초과 수요 함수를 원래는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럴 거 필요 없고 그냥 가격이 P1일 때는 공급량이 많으니까 가격 내려가려는 힘이 작동하고 올라가려는 힘이 작동돼서 가격 조정되는 과정. 이거를 가격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왈라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요. 왈라스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Q가 이렇게 있으면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의미를 파악하셔야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가 Q1이라 합시다. Q1이면 수요 곡선은 물건 살려는 사람이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요. 맥스. 네. 근데 공급하려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 이 공급 곡선의 높이가 최소한 이만큼 받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예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한 100만 원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20만 원밖에 안 주면 나 생산 안 해. 이래서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반면에 그래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왼쪽으로 보시면 Q0일 때는 맥스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이고요.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만큼이요. 가만히 보세요. 받으려는 사람은 나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주려는 사람이 더 준대. 그만큼 사회에서 더 필요로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개 편익, 이게 한개 편익이고 한개 비용이니까 한개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이렇게 Q가 그러니까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조정되는 요거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량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량 조정 과정. 이제 마샬의 이름을 따서 이걸 마샬리안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마샬은 수량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고 왈라스는 가격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균형 상태는 균형 상태인데 균형에서 이탈됐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안정적이다. 이것도 균형에서 이탈됐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둘 다 이런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옛날에 문제 나올 거 없을 때는 시험에 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낼 게 많으니까. 근데 왜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게. 작년까지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수요 공급 그래프를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시죠. 자, 세 개 그림이 있는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리고 공급 곡선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우상향해요. 둘 다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네요. 자, 왈라스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균형입니까? 아니면 불안정적인 균형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간단해요. 여기가 이제 균형이잖아요. 거의 P점으로 돼 있는데 그 균형점에서 가격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봤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면 안정적이고 계속 발산하게 되면 불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보시면 이 가격에서 P0 가격에서 P1의 가격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잖아. 그럼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힘으로 작동되니까 안정적이다. 그냥 끝.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판단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왈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마샬 기준으로 볼게요. 밑에서 봅시다.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죠. 이렇게 쭉 올려다 봐요. 자, 원래는 여기가 균형이라니까요. 여기가. 이쪽에 해도 되는데 이쪽에다 하면 이게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한 거예요. 어디로 하든 상관없어요. 자, Q1이라 합시다. 여기가 이제 균형점인데 균형에서 이탈됐어요. 이탈됐을 때 되돌아오면 안정적이고 자꾸 멀어지면은 불안정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갔는데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마샬 시각으로 자꾸 보는 게 좀 좋아요. 자,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맥시멈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요. 맥시멈 최대한. 근데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니멈 얼만큼 받고자 하냐면 요만큼만 받으려고 해요. 미니멈. 자, 그러면 Q1일 때는 가만히 보면 왼쪽에서 Q0랑 Q1하고 어디에 가깝냐면 이 경우는 당연히 Q가 감소하는데 이 경우는 증가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말은 이렇게 썼는데 Q0에 가깝네. Q0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살려온 사람이 막 더 돈을 내려고 하는 거야. 가격은 비싼데. 근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그래서 이게 이탈됐을 때 계속 원래 균형점에서 멀어지니까 그렇죠? 안정적이지 않네요. 그래서 마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안정적이다. unstable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그냥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뭐 그냥 뭐 더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풀어봅시다. 8번. 자, 다음은 컴퓨터 시장의 수요 곡선에 대한 두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평축이 컴퓨터 수량이고요. 밑에 가격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노트북 뭐 이런 걸 합시다. 네, 가격 이렇게 있는데 점이 두 개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하나의 점은 여기 A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5,000원일 때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고요. 하나 또 B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요 곡선이 궤적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수요 함수를 추정하게 되고 곡선을 추정하게 되는 건데 자, 이 높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거기 3번 볼게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는 컴퓨터 5,000원 이하 가격을 그쵸? B와 같은 사람은 컴퓨터를 최대한 지불할 때 5,000원보다 싸게 지불하려고 하고 일부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수요 곡선의 높이 그래서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높이가 뭡니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 하는 지불 의사를 나타내는 가격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9번 볼게요. 9번.
자, 9번은 껌이 인기를 끌기 전이나 인기를 끌어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소비자들은 동일한 양을 소비한다. 공급 곡선은 어떤 상황이 이게? 당연히 수직이죠. 공급 곡선 이렇게 수직하면은 수요 곡선이 거기 안 그려져서 그런데 수평축이 껌의 소비량, 껌의 가격 이렇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껌의 소비량은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그러려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난이도는 뭐 하는데 참고로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10번 볼게요. 자, 텍스 뭐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우선 1번 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0, 1, 2 찾으셔야 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동했네요. S1, S0. 여기가 0. 0이 얼마예요?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7 이렇게 돼 있네요. 7이 바로 옆에다 쓰세요. 소비자 내는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P소라고 쓰시면 되겠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7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가 받는 가격 요 1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 여기가 2 찾을 수 있는데 요게 3 이렇게 돼 있네요. 3. 요게 바로 이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그래서 요 7과 3 요 차이가 바로 세금의 크기예요. 그래서 10번의 세액은 그람당 4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11번 보시면 이 시장에서 커피 소비에 대한 조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에 대한 소비니까 소비자가 내는 부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0점을 이렇게 옆에 그리셔야죠. 0에 해당해서 옆으로 간 게 이게 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4였었는데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이 크기죠. 이게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 부담의 크기. 이거는 7에서 4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부담의 크기. 그래서 소비자는 3, 생산자는 1.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비율로 나타내면 부담 비율이라고 써야겠네요. 부담 비율은 4분의 생산자인가? 네, 소비자니까 4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12번 보시면 물품세 부담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파워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시장에서 A가 대부분의 부담을 지며 이것은 그들의 수요 곡선이 여기 살짝 보시면 누가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을 훨씬 더 거기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때는 거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직접 계산을 했네. 만약에 0.3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탄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가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림은 요거 기울기가 이렇게 뭐 실제 보면 제가 이렇게 잘못 그려서 그러는데 소비자가 부담을 많이 진다라고 하면 다시요. 소비자가 부담을 생산자보다 더 많이 져요. 생산자는 4분의 1인데 소비자가 4분의 3을 지잖아요. 그런 얘기는 소비자가 부담이 커요. 물론 생산자보다 더 크죠. 부담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소비자가 힘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더 없으니까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고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소비자가 탄력성이 작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힘이 작다, 탄력성이 작다, 네가 부담 더 많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계산까지 했는데 계산을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여기서 많이 부담하는 거 보고 우리가 눈치를 채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 13번은요. 이렇게 뭐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림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만 하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13번 보시면 모양이 꾸불렁꾸불렁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살짝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 곡선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수요 곡선이 막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네요. D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의 그 포인트가 좀 애매해서 제가 다시 여기다 그리면 여기 있죠.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옆에다가 그려 놓으세요. 그림을 좀 책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림이 애매모호하게 돼서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D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보이신 대로 하면 되겠고 다음에 2.22 여기 볼까요? 요2 여기요. 2.2인데 여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걸로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아까 한 것처럼 이 마샬 조정과 왈라스 조정과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애매해가지고. 다음 여기 E3요. E3는 뭐 깔끔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여기 이 부분만 렌즈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선형 유전자 모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각각의 마샬의 조정 과정과 왈라스 조정 과정에서 어떤 게 균형이 되는가 그거 보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한번 해서 따져 보세요. 아셨죠?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 한번 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에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발산하는가 아니면 수렴하는가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 수요 공급 방정식 이렇게 있어요. 수요는 그냥 이게 그냥 수요 곡선이라 할게요. D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7. 동태적이니까 하첨자인 T 타이밍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음 공급 곡선은 거기 보시면 QS라고 할게요. S인데 거기도 T-1기잖아요. 전기 거예요. 근데 그냥 균형이 한번 같아지니까 T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울기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이미지로 딱 그렸었는데 이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면은 이게 수렴하는데 완만하면은 이게 막 전체적으로 발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게 P로 정리해야죠. P는 요거 넘어가면 부호 바뀌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있고 블러블러. 이건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도 봅시다. 공급 곡선은 얘가 그냥 저리 넘어가니까 Q 플러스 1 해서 이것도 관심 없어 그냥 제거할게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가파르고요. P로 정리했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띡띡 갔다가 이렇게 점차 수렴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고요. 그냥 뭐 수요 공급 동태적 그런 거 좀 연습하기 위해서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2페이지에 공급 수요의 탄력성 하는데 이 파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우선 1번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한번 보세요. 원래 2번 뭐 앵겔 곡선에서 소득 탄력성 그것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고 그냥 1번 보고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수요와 공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가 했는데 거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봤던 수요 곡선이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Q가 되고 여기가 P 이렇게 됐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탄력성이 1인 구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TR의 모양이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뭐 그냥 암기하시기보다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는데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는 탄력성이 큰 구간이죠.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탄력성이 작은 구간. 이거 어떻게 탄력성이 작았습니까? 아니요, 이거 여기 있으면 점점점점 그리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커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런 것도 그냥 그건 암기하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여기요. 가격이 점차 이렇게 낮아져요. 요걸 따라 증가해요. 요걸 따라 내려가요. 세 개 다 보이세요?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쫙쫙쫙 흐름이 있는데 점점점 화살표가 내려가고 여기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요. 무슨 교통 신호등 표시처럼 이쪽으로 가요. 근데 칠판에 TR과 Q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Q가 증가함에 따라 TR은 이때는 이렇게 증가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보시면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한 번에 딱 보이시면은 그닥 복잡하진 않아요. 즉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Q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탄력성이 크니까 Q가 왕창 증가한다니까요. 그러면 P 떨어지는 것보다 Q가 왕창 증가하니까 TR도 왕창 이렇게 증가해요. 칠판엔 주인공이 뭐예요? Q와 TR이에요. P는 빼요. 모자이크 처리 쫙 하시면 Q가 증가할 때 TR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요, 여기 노란 색깔 부분은 탄력성이 작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요걸 따라가면 요거는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고요. 가격은 내려가고 근데 Q는 증가. 이거는 변함없어요. 화살표 방향 변함없는데
정도를 보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은 거니까 가격이 내려갔는데 Q가 조금밖에 증가 안 하면 TR은 감소해요. 나는 Q와 TR이 관심이니까 QR이 증가했는데 TR이 감소하니까 이게 내려가는 쪽으로 된 게 바로 그거네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요거 잘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면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무슨 그림을 그렸었냐면 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Q라고 하고요. P라고 할게요. 직각삼곡선의 이런 곡선 아까 봤죠? 이렇게 되면 어디서나 다 탄력성이 1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면적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A점도 탄력성이 1, 여기도 탄력성이 1, 여기도 탄력성이 1.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모양이 10은 P 곱하기 Q 이런 식의 수요함수가 돼 있으면 요 곡선이 나와요. 다시요. 이거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P로 정리하면 10분의 Q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수요 곡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죠. Q로 나타내요. 수요 곡선은 P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개가 똑같은 함수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직사각형의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똑같아요. 만약에 Q가 1이면 여기는 10 이렇게 되고요. 다음 여기 볼게요. 뭐 Q가 2면 요거는 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면적은 총수입인데 똑같단 말이죠. 여기 Q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1, 가격이 1일 때는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빨간 색깔도 면적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칠판에 그림을 나타내 볼게요. 이 별거 없는 동네에서 그 거의 뭐 장기판 비슷해요. 장기판에서 막 이것저것 다양한 케이스를 논의하게 되는 거죠. 여기 TR을 나타내요. TR이 1일 때, 2일 때, 10일 때, Q가 1, 2, 10일 때 TR은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을 표시하는 건데 전부 다 10으로 일정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10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모양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버무려 가지고 나타낸 게 거기 나와 있는 좀 이상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보시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여기가 X니까 그냥 Q로 씁시다. 여기 TR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간을 정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평평해지는 구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하는 구간이 있어요.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 증가. 평평한 거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 요 부분은 탄력성이 1이구나. 요거 부분은 탄력성이 저기는 1보다 크구나.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부분이 이제 이 찰나의 순간을 탁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이 최고점 되는 그건데 여기 평평한 거를 이렇게 좀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설명드린 거냐면 요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수요 공급 얘기를 조금 제가 많이 한 거는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밑에 그 3번에 소득 탄력성 한번 해볼게요. 그거 혹시 조금 공부하신 분들 때문에 한번 해보면 자 3번 볼게요. 3번 우리가 거기 보시면 소득 탄력성인데요. 수평축이 인컴이에요. 인컴. 이게 소득이라 할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M으로 또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게 XJ Q라고 합시다. 익숙한 숫자로 할게요. 이게 M으로 합시다. M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소득 M을 썼으니까.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책은요. I를 많이 써요. 인컴의 약자로. 그리고 저것도 Q로 하는 것보다 이제 XJ, YJ 뭐 이렇게 하니까 뭐 X. 그것도 스몰 X 써요. X1, X2 막 이렇게 하고 가격도 나중엔 P1, P2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냥. 약간 뭐 근데 다 좀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시긴 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 심플한 걸로 할게요. 그럼 이게 제일 심플한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아니요. 그냥 또 이중구 교수님 책을 제일 많이 보긴 하는데 교수님 책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또 시험 문제 한 70%, 80%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 요즘 젊은 분들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좀 하고요. 자, 아무튼 거기 보시면 자, 앵겔 곡선이라고 했어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Q가 어떻게 되니? 그걸 나타내는 건데 곡선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앵겔 커브 이렇게요. 앵겔 곡선.
도대체 갑자기 저게 왜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냐면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X의 가격이 있고 Y의 가격이 있고 소득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도 바로 할 거예요. 자, 여기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다 이제 X의 가격이고 여기다 Q 이렇게 해서 보통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개 간의 관계는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마샬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독립변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꿔서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마샬의 관례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X제 소비량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PQ를 뒤집어서 이렇게 변환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역수요 함수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관심사가 M이 변했을 때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관심사라고 할게요.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요. 이게 M이 변했을 때 여기 Q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앵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하게 되면은 앵겔 커브인데 정상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앵겔 곡선이 때로는 우하향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앵겔 곡선은 열등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소득과 Q가 같이 증가하니까 정상제는 앵겔 곡선이에요. 아무튼 정상제인데 정상제는 탄력성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필수제와 사치제로 나눠졌잖아요. 즉 그걸 보려고 해요. 거기 보시면 소득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때 X제로가 Q제로가 이거 있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가지고 살짝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거 느낌이 이거는 사실 공급배 탄력성 할 때 그 느낌 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급 탄력성 할 때 공급 곡선 우상향 하잖아요. 우상향 할 때 우리가 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연결했죠. 점점점점 해가지고 요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원점분의 전체 이걸 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사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원점분의 전체 1보다 크네? 뭐 그냥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때는 공급의 탄력성 할 때는 여기가 Q가 되고요. 여기가 P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또 그걸 바꿔서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모 분자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원점분의 전체가 아니라 전체분의 원점 이렇게 되긴 해야 돼요. 아무튼 헷갈리시면 하지 마세요. 헷갈리시면 직접 구해보세요. 구하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Q는 거기 보니까 K I 대신 M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그냥 스몰 t 이렇게 돼 있어요. 뭐 t는 뭐 큰 상관은 없고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걸 해요. 수요의 가로로 묶을게요. 소득 탄력성. 이번에는 좀 그래서 그 뒤에는 제대로 계산 문제 파트도 한 여름쯤에 이렇게 좀 특강할까 해요. 그 문제는 이제 기본 강의 다 끝나고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냥 여름방학 때 해놓으면 그 객관식 한 다음 보셔야 되고 아니면 좀 미리미리 좀 보셔도 계산 문제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의 M이 변했을 때 Q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다음 Q분의 M 이게 소득의 탄력성이죠. 공식 책 찾아보시고요. 자, 요 앞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 수요 함수를 M으로 미분하면 돼요. 요걸 M으로 미분하면 K 요거만 남죠. 미분한 거니까 K 이렇게 돼요.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M하고 Q 이렇게 있는데 저게 Q로 돼 있으니까 그냥 Q를 여기다 집어넣으시죠. 뭐 그러면 K M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그냥 M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뭐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KM이고 분모는 KM이고 이게 만약에 T가 제로면 어떻게 T가 제로면 1인데 T가 얼마가 있으니까 이거 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비탄력적이다라는 거 그런 거니까 그거 좀 살짝 봐두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앵겔 곡선과 이거는 소비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탄력성인데 이게 이제 소비자 선택이론에 뭐 PCC, ICC랑 연결해서 보통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거는 소비자 선택이론 보시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10번 문제 있죠? 그거 하나 나중에 그냥 풀어보세요. 그거는 셀프로 10번 조세부가 하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소비자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